올림픽대로 잠실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사이 속도 떨어지고요. 한강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여의하류부터 30분 정도 필요합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후반부 공통질문으로 또 시작하죠. 현근택 변호사. 네, 저는 뭐 사퇴는 했습니다만 박수현 여의도 연구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관위가 뚫렸다. 이번 강서구청장 개표도 수개표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온 배경은 국정원이 이제 선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뭔가 보안상 문제가 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이제 들고 나오는 판인데, 지금 선관위원장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이고, 근데 거기서 또 아니다, 문제 없다, 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왜 할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번 대선, 지난번 총선 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도 사전투표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있지 않냐 싶어요.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굉장히 계속 높아지는 추세고 사전투표 개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뭐 몇 군데 해봤더니 다 비율이 같더라. 그러니까 뭐 뭔가 좀 조작된 거 아니냐 얘기하는데, 원래 사전투표는 민주당 좀 젊은 분들이 많이 해요. 지지자들이 많이 했고, 투표 그 격차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납니다. 비슷하게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선관위가 뭔가 조작을 하고 뭐 사전투표에 뭔가 좀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러면 이건 이제 헌법 질서를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과 중앙선관위가 함께 일종의 화이트 해커, 국정원 선거관리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게 해킹으로 뚫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테스트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테스트한 결과를 국정원과 중앙선관위가 함께 했으면 함께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데, 함께 결과를 발표 안 했어요. 국정원은 이건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고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고 발표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우선 일단 국정원하고 이제 선관위하고 이제 한국인터넷 진행원까지 키사라고 불리는 진행원까지 함께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이제 운영 중인 사실상 이제 장비 한 6,400여 개 장비에 대한 보안 점검이 필요한데 이번 점검에서는 사실상 거기 한 5% 정도에 해당되는 장비만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결과 투표뿐만 아니라 개표에 대해서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5%에 대한 장비만 점검을 했는데, 저는 이 선거 조작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과거 이제 해킹 사례가 한 7, 8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6번 정도가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이제 추정된다라고 봤을 때 북한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가능성도 예전에는 단순한 의혹에 불과했지만은 사실상 이번에 이 보안 점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의혹이 아니고 이건 사실상 현실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사전 투표 관련해서도 저는 이제 과거부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소신은 저희들이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한 13일 정도 됩니다.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그런데 이제 사전 투표 이제 시기를 보면은 선거일 5일 전 이제 이틀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전 투표 이후에 본인이 어떠한 계기로 마음이 바뀌었다. 생각이 달라졌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못하죠 지금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만약에 이제 본투표 날이 하루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를 5일 전에 이틀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투표 날을 저는 이틀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사전 투표를 폐지하고 싶은 어떤 의도를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사전 투표가 지금 어찌 보면 약간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참여를 많이 참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사전 투표가 금, 토 되니까 특히 토요일을 많이 한 게 휴일이니까. 근데 이제 평 11일 같은 경우에는 본투표 시간은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휴일날 가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자꾸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간에 폐지하고 본투표로 집중시키겠다 이러면 이거는 좀 역행하는 거다. 기본 방향은 투표에 많이 참여시키는 게 하게 하는 게 기본 방향이 돼야 됩니다. 말씀처럼 사실 선거운동은 14일 15일이지만 그 전에 한 달 이전부터 계속 나와요.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사전 투표에 대한 저 제도적인 존폐 논란도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거제도가 쭉 변화해온 거를 볼 때는 이제는 사전 투표가 거의 자리를 완전히 잡은 상황인데 이걸 갑자기 뒤집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자, 대신에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은 국정원도 국가기관이고 중앙선관위도 국가기관인데 두 기관이 합동으로 시작했으면 합동으로 결론 내서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를 주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이거는 적어도 대통령실이 나서서라도 좀 뭔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까 박진도 특보가 얘기한 것처럼 시스템상 허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보완하겠다라고 하든지. 이 답은 후속 조치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선관위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결국은 뭐 세상에 모든 가능성은 다 있어요. 어딘지 간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근데 얘기하는 것처럼 내부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폐쇄돼 있거든. 연결돼 있는 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내부에 선관위 내부에 어느 뭐 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까지 음모론을 몰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번은 뭐 한 지역에서 이랬지만 총선 같은 경우는 전국에 다 하거든요. 거기에 다 그러면은 그 내부 조력자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튼 뭔가 책임 있는 답변은 있어야 됩니다. 후속 조치가. 그냥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핫했던 말 한마디 우리 박진환 특보 뭘 꼽아 오셨습니까? 저는 그 아니 한만 못한 말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최근 이제 그 본인의 딸 이제 그 조민 씨가 이제 그 표창장 그 제출 문제로 이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을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유튜브에 출연해서 본인이 이제 뭐 그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일단 자식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과 또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서 뭐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아니야만 못한 말 같고요. 또 최근 유튜브에서 이제 본인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정치적 이제 재개라는 것이 결국에 본인과 가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이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년 총선에도 아마 출마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올까요? 조국 전 장관? 나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될지 아니면 무소속이 될지 아니면 뭐 비례정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건 맞거든요. 출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출마해서 당선돼도 만약 형이 확정되면 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2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조국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죠. 아니 내가 장관 임명 받고 할 때는 온 가족이 이렇게 다 수사하더니 아니 그럼 김행 후보 봐라. 전 후보자죠. 이분이 뭐 주식 파킹 배임 문제 여러 가지 뭐 협찬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건 왜 수사 안 하냐.
그러면 당연히 후보자 본인, 거기 동업자, 거기 뭐 주식 샀던 신우이, 회사 알겠습니다. 이런 데 수사해야죠. 전혀 알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할 생각도 안 하고.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아까 박진호 특보가 이재명 대표를 금주의 진인물로 꼽으면서 이제 당무 복귀하면서 이 가결표 찍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건지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유야무야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현근택 변호사 한마디 하시고 정리해 봅시다. 아니 메시지 명확하게 냈죠. 계속 우리의 작은 차이를 뛰어넘고 손을 잡고 같이 저 벽을 넘어가자라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통합하겠다. 벽이라는 게 그렇죠. 통합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가결파 그 방향. 색출 징계 안 한다. 근데 지금 아마 가결파 징계 문제는 아니고 이제 해당행위 징계 얘기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결 이꼬로 뭐 해당인 건 아닌데 그 전에 당대표 물러나라, 사퇴라,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거든요. 예, 분당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보기에 뭐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에 그 당무 복귀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어느 정도 강도에서 나올지. 그 제가 봤을 때 그 이제 일단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의 메시지로 이제 그렇게 낸 부분은 일단 뭐 그 정치 이제 그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고요. 근데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답답한 게 지금 어쨌든 그 영장 실질 심사 그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그 가결한 의원들이 색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럼 물으면 명확하니까 본인이 지금 안 한다 하고 안 한다라고 그냥 답을 주시면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뭐 차이를 넘고 손잡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국어인지 일본어인지 뭐 영어인지 알겠습니다. 러시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다 안 한다 월요일 날 확실히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국민의힘의 박진호 당대표 특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일요일 이 문화의 달 10월을 맞아서 K컬처에 푹 빠져있는 세종학당 출신 국내 거주 외국인들 초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내일은 K-팝, K-드라마 주제로 12시 반부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희의 옛 시인의 노래 잠깐 들으시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